사실 연구 개발을 하면서 이제 제품이 이제 곧 이제 세상에 나올, 그래서 이제 제품에 대한 저희가 소개를 좀 더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제품 소개에 앞서서 저는 이제 주로 우리 뭐 한 20몇 년간 저 약학을 전공하고 약사긴 한데 약국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약회사나 주로 이제 계속 그 회사에서 신약 개발 쪽에 연구를 하고 제품 개발을 하고 그런 쪽이 전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제 소개는 뭐 그 정도로 마치고 네, 제품도 관련돼서 해주시면 제일 첫 번째 첫 슬라이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저희가 이 제품이 저희 그 셀베이 리셋 피어라, 그러니까 리셋 피어라입니다. 그래서 리셋 피어라, 리셋하면은 뭔가 내가 이제까지 뭔가 흘러가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상황을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새롭게 리셋, 새롭게 뭔가 멈춰서가지고 새롭게 내가 뭔가를 고쳐서 개선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리셋입니다. 리셋을 하고 우리가 이제 피어라는 이제 정말 우리가 확 건강이 피어나고 아름다움이 피어나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이제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드릴 건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까지 건강과 젊음과 아름다움 모든 것이 새롭게 피어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리셋 피어라라고 이제 좀 저희가 명칭을 정해봤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마 줄기세포 치료제의 어떤 뭐 누구나 줄기세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게 뭐 회장님이 무슨 뭐 에이징 사이언스로 뭐 먹는 줄기세포 뭐 이런 얘기 막 얘기하셨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세부적인 거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자, 줄기세포 하면은 내가 줄기세포 뭐 주사를 맞았던 뭐 줄기세포라고 하는 무슨 뭐 태반 뭐 식품을 먹었던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 이 줄기세포 정말 아마 이제 우리가 참 줄기세포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부분에 좀 놀라운 아마 효과들을 이제 좀 경험하시게 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줄기세포라는 게 줄기세포가 뭔지는 우리 너무 일상에서 다 줄기세포 얘기하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럼 줄기세포가 뭐죠? 줄기세포가 뭐라고 알고 계세요? 줄기세포가 뭐냐? 줄기세포. 네? 복제 가능한 세포. 그것도 되게 한 80점. 네. 또 줄기세포. 줄기세포 뭐 제가 생각할 때 네. 가장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제품들 중에 재생 뭐 아니면 새로 만들어내는 것 이래서 줄기세포를 다루면서 제가 전능 만능이라는 말이 썼어요. 그렇죠. 왜? 그 정도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줄기세포 종류 중에 뭐 아주 기본적인 기능과 좀 이렇게 뭔가의 이런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하셨는데 제가 오늘 개념을 좀 쉽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저희 그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이거 전체 슬라이드로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원래 우리가 배아줄기세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성체 줄기세포 이거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 배아줄기세포는 슬라이드 쇼를 슬라이드 쇼가요? 잠시만요. 조금 그러면 화면이 아까 지금 기능이 그런데 일단은 부드럽게 할게요. 요거는 좀 이따가 보시면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래 우리 이렇게 아기 때 우리
우리가 아기가 10개월 동안 성장하다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해온 거잖아요. 그러면 배아줄기 세포는 처음 이제 난자와 정자가 딱 해서 배아가 만들어지면 한 일주일 정도 되는 시점에 이 배아줄기 세포라는 게 딱 생성이 되는데 얘는 아까처럼 만능이에요. 내가 분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조직으로 장기로 분할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기가 몇 살 언제 되면은 이제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손가락도 나오고 발가락도 나오고 이제 얼굴도 되고 뭐 온갖 장기도 생기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제 배아줄기 이게 분할을 한 결과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배아줄기 세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간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몸에 체세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체세포에도 어떤 이러한 이제 성체, 우리가 하나의 인간의 몸이 객체가 됐는데 여기에도 어떤 이제 이런 성체 줄기 세포들이 이제 배아 상태에 있어졌죠. 배아는 아기 뱃속에 배아 상태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체 줄기 세포로 어떤 우리 골수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뭐 지방이라든지 여러 어떤 우리 신체 피부라든지 이런 거에 줄기세포가 있게 되는 게 성체 줄기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줄기세포 이렇게 우리 보통 그 시술을 하면 병원에 가서 할 때 보면 내가 주로 이제 지방에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라 해서 지방을 내가 빼가지고 받아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손은 아까 안 드셨는데 병원에서 내가 지방을 이제 복부나 엉덩이 지방을 이제 빼요. 빼면은 지방에 있는 줄기세포가 있거든요. 그 지방 줄기세포를 가지고 원래는 요거를 분리해갖고 세포를 분리해서 요거를 그대로 어떤 나한테 다시 주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가 내가 만약에 했더니 한 이게 뭐 10,000개가 나왔다. 그러면 얘를 이거 뭐 100만 개로 뭐 배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있는 줄기세포 양을 늘려가지고 다시 몸에다가 넣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줄기세포예요. 근데 치료제로 가면은 어떠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녹십자, 지시셀 같은 데서 이제 세포 치료제를 개발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질환이 신장이 안 좋다, 간이 안 좋다, 어떤 질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타겟으로 해서 또 나에 있는 몸의 세포를 빼가지고 이거를 어떤 또 약물로서 배양을 해서 일정 시간 이후에 내가 다시 그거를 또 주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 내 거를 가지고 하는 거, 사람에서 나오는 거 동종이잖아요. 근데 내가 동물에서 나오는 거 사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 이종.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동종, 이종으로 나눠지고 하는데 문제는 내게 아닌 거는 몸에 들어가면 강력한 거부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다 줄기세포라고 하면 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장 나에게 있는 거를 내가 더 외부에서 내가 뭐 꺼냈다가 배양을 해서 넣든 내 몸에 있는 거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든 요런 게 이제 가장 이제 최고의 어떤 기준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줄기세포에는 이제 줄기세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줄기세포가 하는 역할은 가장 보면은 조직을 재생하고 어떤 손상 부위를 회복하는 거, 재생이라는 거, 요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손상된 어떤 뭔가 세포가 손상돼서 죽고 없어졌어요. 그 부분을 줄기세포가 성체 줄기세포가 있다가 막 분할해갖고 가서 세포를 좀 늘려가지고 땜방을 하고 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보면 우리가 내 몸에 어떻게 보면 뭐 어떤 하나의 뭐 주치 의사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내 몸에 뭔가 어떤 균이 들어오면은 면역세포가 가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면은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너무 몸이 면역력에 힘이 없으면은 병에 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인도 있고 항상 저기 가서 문제가 있다면 가가지고 막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고 재생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게 줄기세포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의 가장 큰 거는 항상 재생이라는 키워드, 그래서 재생의학 이렇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그래서 난치 질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치료법으로 줄기세포 연구를 많이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아마 아까 만능 줄기세포 뭐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저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거는 좀 뒤에서 잠깐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의 두 번째 가장 큰 거는 면역에 관해서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면역. 우리 인간은 면역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면역력, 그죠? 암도 심지어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암세포가 있으면 하루에 누구나 5천 개씩, 실제 수천 개씩 암세포 누구나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면역세포가 아까 NK세포 이거 주사 맞고 하셨다는데 뭐 B세포, T세포,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나 내 몸에 있는 애들이 강력하면은 그런 어떤 암세포가 생겨도 암으로 더 진행되지 않고 애들을 이제 무찌르는 거죠. 근데 너무 내 몸의 체온이 낮아지고 너무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이 계속해서 이상 증식을 해 나가게 되면 이제 암도 생기고, 그리고 모든 어떤 병들은 연계되는 게 면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건강한 삶에서 중요하니까 재생과 면역의 어떤 두 가지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류가 보면 아까 배아줄기세포 말씀드렸죠? 성체줄기세포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유도 맞는 줄기세포. 아까 이렇게 내가 유도 맞는 이런 말 많이 썼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어떤 산업에서 제약이나 의학 산업에 보면 대충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사실 다 그냥 하시거든요. 좀 이제 재생의학으로 병원에서 전문 의사 선생님들이 아까처럼 내 어떤 그런 세포,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기업들, 제약기업이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나마 우리가 발전과 과학적으로 하는 부분에 그나마 많이 근접해 있다면 시중에서 다 줄기세포 하는 거는 그냥 그런 기능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갖다 붙이는 개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유도 맞는 줄기세포도 그런 건데 마케팅할 때 막 쓰지만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2012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거든요. 요거를 이제 하신 분이 나카야마 나미야카 그 교수님이라고 일본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도 맞는 줄기세포, 저 RPS라는 저거를 혁신적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몸이 내가 배아줄기세포에서 성체줄기세포로 내가 어떤 이제 가가지고 내 성체줄기세포가 됐잖아요. 더 이상 얘는 분화하지 않잖아요. 배아줄기세포는 내가 여러 장기로 뭐든지 여러 가지로 분화할 수 있지만 성체는 이미 돼 있는 세포, 다 결정이 돼 있어요. 조직의 세포도 내 뇌세포도 간세포도 이미 있는데 얘를 가지고 유전을 좀 조작하고 어떤 걸 담뒀더니 얘가 다시 회귀해가지고 저렇게 여러 가지로 내가 분화할 수 있는 그런 배아줄기세포처럼 이런 기능이 되는 거를 연구에서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면서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면역도 중요하고 조직 재생 어떤 회복 이런 거에 너무 중요한 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약물 개발도 하고, 지금 제약계에서 이제 불과 오래되지 않은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체 장기 같은 거와 유사하게 장기 조직을 오가노이드라고 외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신약 개발할 때 동물 실험, 막 그냥 어떤 질병을 만들어서 동물한테 효과 있는 거 보는 대신에 똑같은 어떤 이 세포, 손상된 세포 환경, 조직 환경을 만들어서 실험도 하고 이런 게 지금 막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도 맞는 줄기세포는 그렇게 어떤 성체세포에다가 아까처럼 그런 배아줄기 세포의 기능으로 회귀시켜 놓은 거가 이제 맞는 줄기세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배양 시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피부 재생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재생이 어떻게 재생을 하느냐 하는 기전들이 이제 다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줄기세포는 일단 가장 좀 크게 보면은 내가 다양하게 무언가 우리 몸에 있는 성장인자들, 그러니까 신생혈관을 만드는 성장인자라든지 피부를 재생하는 데 필요한 성장인자라든지 이런 성장인자들을 다각적으로 어떤 인자를 분비를 합니다. 이 줄기세포의 기능이. 그리고 또한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을 유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막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억제하거나 조절을 합니다. 염증 조절 능력. 그리고 함량작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몸에는 세포가 자기를 하려면은 혈액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신생혈관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도 얘가 관여를 하고 또 콜라겐, 또 상피세포 조직의 재생 이런 쪽에도 줄기세포가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피부를 재생할 때 하는 기전이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성장인자나 사이토카인 또 엑소존과 같은 거를 우리가 어떤 그 분비를 하고 또한 그래서 이제 그 성장인자 아까 말씀드린 거와 항염작용과 혈관 신생과 콜라겐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재생하는 거예요. 손상된 거를 다 재생하는 요게 이제 핵심적인 줄기세포의 기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좀 기전에 대해서 줄기세포가 이제 막 분비하는 다양한 신호 물질들이 주변 세포에다가 막 보내면은 기능을 조절해서 조직의 이제 재생을 또 주도하는 아까 이런 설명 이제 드렸으니까 항염작용 요 뒤에서 이제 저희가 연구한 내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콜라겐 생성에 관한 거라든지. 자, 그래서 아까 자가시술 이제 내 줄기세포를 자가줄기세포 시술법 내 거를 가지고 아까 시술 빼내서 배양해서 넣거나 분리 정제해서 넣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냥 내가 병원에서 내 줄기세포를 분리해갖고 정제해서 넣는다. 요거는 그냥 병원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시술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배양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거는 GMP 시설에서 어떤 특정한 치료제 개념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바이오 생물학적인 그런 법의 약사법에 따라서 또 이제 되는 의료법에서는 아니고 그렇게 치료제 개념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줄기세포를 가지고 내가 자가 골수 유래 줄기세포 또 어떤 혈액에서 유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아까 이제 줄기세포가 이제 우리가 혈액을 만드는 거 이런 역할을 하는 건 골수에 있는 골수 줄기세포가 혈액을 만드는 기능을 딱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줄기세포마다의 기능들이 또 있는 거고 근데 보면 이렇게 식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줄기세포 식품이다 하는 애들이 보면 이런 거죠. 아까 우리가 줄기세포가 굉장히 많은 다각적인 멀티로 일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뭐 조직, 피부 재생과 탄력에 영향을 주는 많은 성분들이 좀 있잖아요. 미약하나마 이런 성분들이 있다 하면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콜라겐이니 PDRN이니 뭐 이런 것들을 태반 추출물이니 뭐 펩타이드니 이런 것들이 줄기세포적인 아까 그런 재생 기전이 있다라는 물질들을 가지고 만든 것들이 이제 주로 식품들 부분이고 뭐 이제 인데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기전 중에 뭐 내가 콜라겐 아까처럼 진짜 줄기세포 치료 시술이 우리가 뭐 몇백 간단하게 몇백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에 뭐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사실 하는 거 내가 뭐 몇십만 원짜리, 몇만 원짜리 먹었을 때 동일 효과면은 좀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일부의 피부 재생에 관한 그러한 기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식품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슴태반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건 이제 그러면 태반에서부터 해가지고 뭔가 처리 공정을 거쳐서 제품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도 우리가 말하는 그 살아있는 줄기세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뭐 사슴태반 추출물 이런 보면 아미노산이나 펩타이드의 개념으로 우리 어떤 단백질이나 모든 어떤 것들은 기본이 프로테인, 펩타이드 아미노산이라는 하나하나 단일 분리된 어떤 이제 단위라면 이게 엮여있는 게 펩타이드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먹어서 내 몸에 인간의 몸이 다 단백질 우리가 뭐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듯이 그러니까 공급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장인자 관련해서는 태반에 우리가 뭐 아까 피부세포를 증식하는 뭐 EGF라든지 또 어떤 섬유아세포를 증식하는 우리 이제 세포의 섬유아세포 증식이나 또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의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할 거다, 존재한다 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개념이 이제 태반 추출물 이런 것들인데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정말 확실한 효과를 내기에는 엄청 효과를 내면 이제 아까처럼 이제 아주 고가의 이제 시술이 이렇게 가는 거고 뭐 그래도 이제 조금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는 또 뭐 아예 없진 않는 부분이니까 이제 미약하지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동물이 인간이 가장 고등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뭐 좀 도움은 되지만 뭐 이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줄기세포 효과가 있고 뭐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것으로 뭐 좀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셀벳 이거 리페어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요즘 이제 여기서 셀베이의 어떤 개념에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단계가 저희가 이 개발 단계 3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일단 우리 몸에 아까 우리 체세포도 있고 우리 몸에 줄기세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리고 혹시 그거 아세요? 내가 20대, 30대와 60대가 되면 내 몸에 원래 조직에 상체줄기세포가 있다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떤 것 다운되는지, 얼마나 줄어들고 기능이 저하되는지 혹시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내가 나이가 들면 다 태야 되잖아요. 어느 날 이제 내가 사실 너무 이게 모든 세포가 노화되고 태아가 되면 줄기세포가 더 이상 조직 재생이나 회복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 아기 때는 빨리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의 줄기세포들이 막 그래도 애들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하나의 상처가 생겨도 회복되는 게 굉장히 더딘 이유는 이런 줄기세포들이 그 역할하는 애들이 50% 이상이 줄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자꾸 몸에다 넣어주는 거거든요. 줄기세포를 넣어주는 게 밖에서 뭔가 해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오늘은 아마 저희가 이 부분은 이렇게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을 극대화로 부스팅시키는 어떤 그런 포뮬라로 갈 건데 그 이전에 첫 번째가 먼저 세포를 다 젊어지게 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까 여기 우리 저 사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에이징 사이언스라고 그래요. 에이징 사이언스 테크가 이제 들어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에이징 사이언스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트렌드가 뭐였냐 하면 안티 에이징. 내가 더 이상 지금부터는 더 이상 늙지 않으리라. 안티 에이징. 딱 막고 서는 거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 이제 무슨 시대? 아까 영롱화. 그렇죠. 영로화, 리버스 에이징. 내가 이제 회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굉장한 어떤 이 시대의 현재의 가장 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텔로미어 막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생명 연장에 관한 텔로미어 이런 거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연계가 되지만 수명 연장의 가장 핵심은 내가 자꾸 젊어져요. 내가 늙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당연히 젊어지면 기본 수명 연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지금 한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 가장 현재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기술 테크를 이제 연구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기 또 이제 우리가 같이 저희가 그 조회장님하고 제품 개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반영을 했는데 이걸 개발할 때 이제 조회장님이 계속 저희가 어떤 좀 오랫동안 이걸 개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 아까 줄기세포를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다 태야 돼 있으니까 외부에서 뭔가 넣어주든지 개선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본에 가서 맞는데 뭐 1억 3억 얘기하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무릎이나 이런 데 뭐 하는데도 한 5천만 원씩을 줘야 되고 뭐 기본으로 돈이 너무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랑도 인연이 돼서 이제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제가 뒤에서는 자료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젊어지게 하는 리버스 에이징 사이언스에 있어서 저희가 아주 그런 테크 기반으로 1단계 저희가 이제 그렇게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이 젊어진 세포 안에 내가 세포가 다 젊어졌어요. 그럼 줄기세포도 다 젊어지고 내 몸에 있는 체세포도 다 젊어지고 내 세포도 다 젊어졌어요.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어떤 조직을 재생하거나 복구하거나 내 피부를 콜라겐을 촉진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젊은 상태로 동안 젊은 몸으로 어떻게 가게 되면서 이 줄기세포가 부스팅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에이징 사이언스 테크에 이제 들어간 요 저희가 이 물질을 특허 물질을 여기에만 이제 리세피어라면 들어있는 게 리버셀 컴플렉스 넘버 5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어떤 특허 이런 어떤 기술이 함축된 이 물질을 기반으로 여기에는 또 다른 우리가 요즘 뭐 피부나 어떤 좋다고 하는 그러한 또 참 좋은 성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에 또 이제 먹어주는 저분자 세포에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뭐 콜라겐이라든지
또 우리 히알루로닉 애시드 이 필러 같은 거 많이 맞으시죠? 그래서 경구용 히알루로닉 애시드라든지 또 세라마이드 피부 장벽이나 수분을 유지하는 장벽 역할을 해준 세라마이드라든지 또 어떤 탄력이나 항산화 염증 조절 상처 치유를 통한 필수한 그런 아미노산 비타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에이징 사이언스 테크를 기반으로 한 먹는 줄기세포 치료제 효과, 치료제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치료제는 아니니까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마 이분은 이제 아까 남아약과 교수님이 2012년도 노벨 생리학상을 만능 유도 줄기세포 때문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어떤 리버스 에이징에 관한 이런 이제 유전자를 밝혀서 이분이 또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생리학상을. 그러니까 이분이 밝힌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이 뭐로 돼 있어요? 기본 단위 세포. 네. 그래서 세포에 보니까 이분이 세포를 연구하다 보니까 세포에는 청소기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가 있다는 걸 이분이 밝혔어요. 즉 우리 몸에는 그 이름을 이제 오토는 이제 세포 스스로 아까 RPS 뭐 이렇게 우리가 만능 유도 줄기세포 RPC 세포라고 하듯이 이건 오토파지 유전자라는 건데요.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있어서 병을 일으키는 염증, 독성 단백질, 그 다음에 노화된 세포, 못 쓰는 세포, 노폐물 막 이런 것들이 몸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싹 청소해야 될 청소 유전자라는 걸 이분이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름을 오토, 세포 스스로까지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종이 파지한다처럼 그게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싹 잡아먹는 그러한 유전자가 있다는 걸 밝히고 이분이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우리가 베스트셀러 중에 하버드대의 이 교수님이 데이비드 심플레어 교수님이 우리 영노화, 회춘 그래서 이제 이 노화에 정말 더 이상 노화는 없다. 계속 젊어지니까 노화가 없다 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이 노화의 정말 라이프 스팬이라는 저 책이에요. 저 안에도 전부 다 얘기가 우리 몸에 어떻게 저 오토파지와 관련해서 세포를 젊어지게 할 거냐 그런 내용들이 잔뜩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버스 저희 컴플렉스에는 이 실제로 여기에 있는 거에 아주 더 이런 리버스 에이징에 즉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그러한 아주 특화된 그러한 물질들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오토파지 얘기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몸에 노화의 정말의 핵심이 오토파지 유전자라는 건데 그러면 오토파지 유전자가 우리 몸에 있는데 얘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 하는 걸 이제 조선일보에서 게재한 거예요. 노벨상을 받은 다음에 게재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기 세포예요.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있고 우리가 뭐 어떤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런 어떤 구성 물질이 있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 이것처럼 청소기가 한 대 딱 있는 거야. 청소기 유전자가. 근데 이 청소기 유전자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얘는 평소에 얘가 계속 자고 있어요. 만일에 청소기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막 우리가 살면서 막 이것저것 먹고 나쁜 공기 마시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막 몸에 막 안 좋은 게 막 노폐물이 쌓였어요. 그러면은 청소기가 팍 빼가지고 청소를 싹 하면은 우리 세포가 전부 깨끗해지겠죠. 병의 원인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질병이 몇 개예요? 몇만 가지? 3만 가지. 그렇죠. 5만 가지는 아니지만 한 3만 가지 정도의 너무나 많은 질병과 또 그 중에서 치료되지 않는 난치성 질환들이 무지기수 아직도 많은 이런 어떤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럼 청소기 유전자는 뭘 하냐는 거죠. 제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연구를 계속 해봤더니 청소기 유전자가 일단은 얘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 일단 청소기가 다 켜지잖아요. 얘는 자고 있어요. 평소에 자고 있다가 다 켜지면은 얘는 이렇게 초성별 같은처럼 쓰레기 재활용 봉투를 하나 싹 만들어요. 세포 안에서. 그 쓰레기 재활용 봉투 이름이 오토가고점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 쓰레기 재활용 봉투를 만든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노폐물, 염증, 그 다음에 우리가 버려야 되는 뭐 죽은 어떤 세포, 찌꺼기들, 온갖 것들을 싹 쓸어 담아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싹 다 담아요.
담은 다음에 이걸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또 이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만들고 막 하는 리소솜이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각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소솜하고 딱 만나면 얘가 리소솜에서 쓰레기 봉투 싹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가스 분해하고 막 분리 막 해가지고 이 쓰레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단백질로 에너지로 만든다는 걸 규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발견이잖아요. 아니 우리 몸에 이렇게 청소기가 있는데 자고 있어. 그런데 얘는 근데 도대체 엄청난 발견을 했는데 왜 인간은 온갖 병에 시달리냐를 봤더니 너무나 이제 또 밝힌 사실인데요. 뭘까요? 왜 청소기가 있는데 노화? 노화도 기능 저하.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또 과식.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면 뭔가 어디서 보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렇죠. 진짜 공부 많이 하시고 아니 제라피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박수 한번 해드려요. 아니 이게 공부를 요즘은 이제 아마 오토바지 얘기들이 워낙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노벨상 받은 다음에 전 세계 제약사가 개발하고 저희도 이제 신약 개발을 지금 막 이상 상태 몇 개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연구를 굉장히 하면서 아주 핫한 이슈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맞아요. 이게 보니까 얘가 언제 작동하는지 봤더니 얘는 미션이 청소기는 청소기인데 목적이 달라요. 청소하는 게 미션이 아니고 얘는 세포의 생존 시스템인 거예요. 즉 사람이 이걸 안 먹어요. 세포는 열심히 일하려면 내가 단백질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막 한데 뭘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포가 막 하다가 갑자기 자기 너무 지쳐가지고 막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하니까 그 시점에 내가 계속 자고 있다가 그럼 이래볼까 하고 탁 깨가지고 세포 안에서 장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마트 같은 장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얘가 세포 안에서 무슨 장을 보지? 내가 어떻게 생존하기 위해서 보니까 쓰레기들, 얘들은 필요 없는 애들 싹 쓸어다가 리소점에 갖다 줘서 영양, 밖에서 먹는 것처럼 영양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포의 생존 시스템이에요. 세포의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세포의 생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걸 한 다음에 그러면은 나는 이제부터 내가 이걸 밝혀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이제부터 나는 그러면 이제 파킨슨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 언론 인터뷰할 때 그 내용이 나와요. 왜 갑자기 이미 일상생활에서 지혜가 담긴 얘기가 있어요. 소식하면 오래 산다.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다. 이게 바로 오토파지의 이 유전자에 관한 거랑 이제 딱 매칭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내가 아까처럼 비만을 내가 온것 먹어요. 영양분이 넘쳐.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면 청소기가 일어나겠어요? 아니요. 얘는 절대로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런 어떤 비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질병이 더 원인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소식하면 오래 산다. 이러면 내가 적당하게 적게 먹어주면 오토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활성화돼가고 청소한다 했죠. 그런데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또 노화도 가다 보면 기능도 돼야 되고 뭐든지 우리가 이제 노쇠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또 힘이 없고 좀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또 하나는 그럼 언제 또 오토파지가 제가 깨는지를 봤더니 강렬하게 운동을 정말 100m를 질주하고 강렬한 운동을 하잖아요. 강렬하게 하면은 근데 얘가 몰래가고 벌떡 깨가지고 이제 순간적인 에너지가 공급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굶을 수가 없죠. 또 굶는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또 좀 저하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언가 내가 이런 어떤 세포들이 어떤 활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작용 없이 내가 활성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는 기술이 이제 에이징 사이언스 테크에서 제일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또 말씀드릴 저희 여기 들어가 있는 특허 물질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암의 진실이나 저런 데 보면 또 그래요. 이게 오토파지가 아까처럼 이제 줄기세포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줄기세포의 기능을 다시 우리가 하는 거 말고도 얘가 가장 보면은 저 오토파지만 제대로 딱 활성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는 수면 연장에 가장 중요하다. 건강 수면 연장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매나 파킨슨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퇴행성은 많이 쏜다잖아요. 오래 사니까. 퇴행성 관련된 질환들이 전부 다 이런 중에서 가장 핵심은 치매와 파킨슨 같은 아예 뇌질환으로 가거나 암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 어떤 내가 비정상적으로 몸 상태에 염증, 만성 염증이 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면 만성 염증도 염증 청소기 싹 청소하면은 뭐 깨끗해지는 것도 암 예방.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이어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다. 이게 베스트셀러입니다. 의사들이 쓰는 책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토파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하여튼 수십 편의 너무나 많은 논문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문헌을 싹 정리해갖고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우리가 이렇게 세포에서 아까 이렇게 쓰레기 탁 만들어서 설명했죠? 해서 저 도킹한다. 우리 리소돔이라는 기가 다 도킹하면 안에가 다 분해해갖고 한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같은 이제 그림이고 오토파지 관련 질병 저게 이제 뭐 정말 불과 몇 달 전까지 나온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몸에 있는 이 청소기 유전자만 잘 깨우기만 해도 우리 몸에서 관련된 질병이 이런 거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게 문헌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퇴행성 신경질환,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관련된 거, 루게린이나 신경병증, 그리고 대사성 질환, 비만, 고혈압 이런 거 정말 요즘 당뇨, 첨단맥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어떤 대사성 질환, 또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노화, 심혈관 질환, 면역 질환 이런 모든 것들이 특히 또 암, 유방암이나 췌장암, 암과 관련돼서 이 어떤 오토파지 유전자만 활성화시키면은 케어할 수 있는 질병이 저럴 거다라는 건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 부스팅 시키고 피부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부분에 이제 관함을 얘기하지만 아마 이제 이거를 섭취를 하시면 보너스를 엄청 받으실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또 계속 지속되게 이제 보너스를 받을 때마다 아마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그 물질을 개발할 때 아까 그 기전에서 이런 오토파지 유전자를 다 깨우는 게 그냥 가서 우리가 이렇게 버튼을 탁 누르는 이게 이제 세포화돼서 가면은 인간이 가서 우리가 버튼을 누를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이런 거를 누르는 이제 그런 어떤 마크들이 있잖아요. 그런 물질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오토파지가 켜지는지를 연구를 또 해가지고 그 연구에서 우리 몸에 있는 엠토르라는 저러한 인자가 억제를 시키면은 엠토르라는 거를 우리 몸에 이제 세포 안에 있는 엠토르라는 물질을 다 억제시키면 얘가 그때부터 이제 이어달리기 하면서 오토파지 스위치를 다 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는 어떤 부분 중에서 저 엠토르라는 거는 사실은 아마 이제 또 공부 많이 요즘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AMPT 이런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토르는 서로 시소처럼 엠토르를 억제하면 AMPK는 올라가고 AMPK가 올라가면 엠토르는 내려가고 서로 이렇게 하는 애들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가고 쫙 발현하는데 어떻게 발현하는지를 기전을 저희가 다 규명을 한 거예요. 얘가 한다는 거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그냥 아까처럼 내가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것도 식품도 줄기세포고 온갖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진짜 이제 생산이 그레이드로 가느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 특허 물질을 개발을 했는데 얘가 이제 진짜 이런 오토파지를 발현하는지를 세포 레벨에서 유전자 레벨, 분자 생물학적 레벨로 다 규명을 한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 물질이 그냥 단순한 개발한 물질이 아니고 이미 저희가 당뇨, 궤양, 발가락 괴사된 환자들 다 재생합니다. 아토피 환자 다 재생 치료제로 지금 저희가 시작 개발 마무리 단계거든요.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 규명을 저희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 물질이 진짜 저렇게 오토파지를 하는 게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제약 쪽의 치료제는 이제 박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식품 먹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면 줄기세포 치료하고 배양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중요한 어떤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장 최상위에서 다 증명을 저희가 한 거예요. 이 물질이 어떻게 들어가서 기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엠토르를 또 억제하기 전 단계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전 단계는 저 AKT라는 저런 부분과 여러 가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또 선행되는 워밍업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M2로 가기 전에 또 워밍업 단계를 어떻게 거쳐서 갔는지 이런 거 다 저희가 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또 세포들이 막 자살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세포 자살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세포가 막 외국에 또 건강한 애가 막 자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암세포도 자살. 그래서 암 치료제 중에는 빨리 암세포 문제인 애들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이런 게 있어요. 에이팝토시스.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다 억제하고 해서 토탈로 전부 다 이제 이런 활성에 대한 걸 연구를 다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 기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줄기세포 치료제의 아까 기능이 피부 재생, 그죠? 그리고 여러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조절하고 억제하고 이런 얘기 드렸죠? 줄기세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리되면 여기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 상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들이 피부가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내 세포들이 막 이동하거든요. 그 복구하기 위해서 세포 이동에서부터 세포가 분화하고 빨리빨리 분화해야죠. 줄기세포들이 분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상피 각질세포들도 분화시키고 또한 성장인자들 아까 얘기했죠. 혈관 만드는 거 신생혈관 많이 만들려면 VEGF 이런 신생혈관의 성장인자 그다음에 우리가 피부를 재생에 관리하는 성장인자들 PDGF, IGF 같은 성장인자 다들 쫙 올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구를 다 한 거니까 논문도 있고 다 이제 그냥 제가 우리가 이럴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이게 세포 레벨 단위로 분자 생물학적으로 다 연구하고 증명하고 동물 실험하고 뭐 다 해서 지금 이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다음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거 줄기세포 핵심 기전. 그러면 세포 이동과 증식, 아까 세포 이동 증식.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로 육아 조직. 육아 조직이 뭐냐면 새살이 돋게 하는 거. 육아 조직은 새살이 돋게 하는 거. 콜라겐 우리가 합성을 촉진하는 거. 콜라겐 부스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제품 중에 콜라겐 부스터 얘기하잖아요. 리얼 콜라겐 부스터는 우리 몸에 있는 이 콜라겐을 완전히 더 부스팅 시켜서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콜라겐 합성 촉진. 그리고 이제 항균 펩타이드. 심지어는 얘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우리 몸에 항균 기능,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으로부터 방지하는 그런 기능까지를 하면서 여기서 이 항균 기능하는 펩타이드를 막 생성을 막 촉진하는데 얘들이 피부 재생에 관련된 인자들이에요. 얘들은 이제 막 멀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슈퍼컴퓨터라고 보면 돼. 필요하면 다 합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그리고 이제 염증 인자. 내가 아까 우리 몸에 염증. 우리가 염증을 없애려고 하면 가장 강력한 게 막 스테로이드제 이런 거 맞잖아요. 항염, 소염. 염증 없애려고 소염제 만드는데 부작용 엄청 세잖아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특허 물질이 스테로이드 제제랑 덱사메타손하고 비교하면 얘가 더 강력한 효과 내는 제가 실험 데이터들이 다 있어요. 논문에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멀티로 이게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섭취를 하시면 얘가 기본적으로 세포의 청소 기준을 다 깨워서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두 번째로 줄기세포, 아까 기능 이런 부분 전부 다 부스팅 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피부 재생에 또 더 좋은 영양 성분들이 또 더 포뮬라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그냥 저렇게 결론으로 줄기세포 기전이 그대로 있다는 거 방금 결론만 먼저 보여드렸지만 연구를 다 합니다. 피부 재생에 관해서 우리가 제약이나 의학계에서 증명하려면 국제적인 이제 표준 프로토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우스나 당뇨 같은 거 만들어서 상처도 내고 뭐 피부 막 배사도 시키고 뭐 피부에 문제 일으키고 막 약물 처치해가지고 한 다음에 얘가 어떻게 이제 이걸 극복하는지를 이제 보이는 연구들을 하게 되는데요. 피부 상처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뭐 조직이 재생되는지 육아 조직이 이렇게 형성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육아 조직 새살이 돋게 하면 저대로 이렇게 우물처럼 보이는 부분 있죠. 저게 그 괴사된 부위에 그대로 새살이 차오른 내용이거든요. 저기 세포 이제 현미경을 확대해 놓은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육아 조직 형성이나 이런 분할을 했는 그 인자가 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케라틴, 플라그린 이런 것들이 막 쫙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복잡하니까 그냥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아까 육아 조직 생성을 촉진하고 또 성장인자 발현 저 VEGF, PDGF, IGF가 성장인자 쫙 발현시키고 또 항균 펩타이드, 피부 재생에 관한 펩타이드 발현을 또 촉진하고 지금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에 나와 있고 또한 이제 면역의 향상성
이 오토파지도 그렇고 줄기세포의 핵심이 뭐냐면 또 항상성 유지거든요. 내가 처음에는 완벽하게 설계됐어요. 세포가 내 기능을 하도록.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거는 기능이 너무 높아지기도 하고 어떤 건 너무 낮아졌어요. 높아져도 문제고 낮아져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토파지나 우리가 이 줄기세포 기능은 모든 걸 항상성으로 높은 건 낮게 하고 낮은 건 높게 하고 양쪽의 기전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역세포의 또 밸런스를 조정하는 이런 기능들이 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기에 보면 뭐 TSLP나 CSF2나 인트로핀 이런 것들이 관련된 인자들을 전부 다 조절하는 T세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과잉으로 발현되게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발현됐거나 또 부족하면 올리고 과잉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리버셀 컴플렉스 넘버 5가 나오게 된 배경이 이제 저희 기술이 이 안에 기본을 하면서 지금 셀베이 우리 지금 여기 JPL 여전 이제 셀베이 회장님 같이 하시니까 그래서 조 회장님하고 이제 꿈을 만들고 한 건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떤 핵심 기술에 관한 연구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좀 이게 되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너무 열심히 들으셔서 사실은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다들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오늘의 강의의 핵심은 뭐 마케팅 이런 문제보다 이게 갖고 있는 기술력과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좀 목적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오토파지가 막 발현돼가지고 하는 것부터 줄기세포 기능을 다 규명하는 것부터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이걸 갖고 저희는 이제 뭘 하고 있냐면 당뇨성 족부궤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부에서 저희가 이 기술이 너무 이제 훌륭한 기술을 또 정부에 저희가 증명해서 경합을 해서 연구비를 딸 수 있어요. 제가 상장후 27억을 또 땄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냥 연구가 대충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어디랑 경합해도 이렇게 뭐 사실은 저 27억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저 연구비를 따서 지금 또 더 추가적인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임상을 이제 그 물질을 갖고 했는데 당뇨발 환자분들이 다 재생이 된 거예요. 저 재생이 좀 작아서 그런데 실제로 저게 시간이 2달 어떤 분은 첫 번째 발가락을 절단하고 두 번째 발가락이 이게 절단을 해야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한 달 만에 다 이렇게 완벽하게 재생됐죠. 이거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괴사된 발을 저렇게 재생하는 약은 어디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지금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어떻게 하냐면 괴사된 부위 제거하고 거기다가 드레싱하고 상처 소독하고 항생제 투여하고 균 감염되지 말라고. 왜냐면 우리 몸에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피부 보호막이 무너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항생제 투여하고 드레싱 해갖고 이렇게 막아주고 요게 지금 다인 상황이에요. 최근에 뭐 또 이제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괴사된 발가락이 저거는 실제로 저희가 그대로 이분이 한 달에 600인 분이에요. 한 달에 600인 50대 초반인 분이신데 이분은 그냥 혼자 사시니까 자기 생활 관리를 안 해요. 당뇨 환자들은 우리가 혈당 조절도 해야 되고 이분은 맨날 술 마시고 식사 끊고 뭐 흰밥 먹고 전혀 관리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한 3개월 정도 되셨을 때부터 이제 처음부터 해서 이거 완치되는 중간중간 사진들이 있는데 오늘 결론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거의 완치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분은 정말 한 달 만에 완전 재생되신 분. 두 번째 발가락 절단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아토피. 요즘 아토피도 아이들부터 우리가 환경 먹는 것 정말 심각하게 많습니다. 아토피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기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면역 항상성 조절이나 이러한 내 세포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면서 이게 지금 보면 아토피 환자분이 이분도 이렇게 이분은 혈관성 부종까지는 아토피였어요. 아토피가 저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이것 말고 정말 보시면은 좀 환자분들 끔찍한 것들이 많은데 뭐 그거는 제가 오늘 사진에 여기 넣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이제 뭐 이렇게 공사장에서 이렇게 공사하시다가 철근이 떨어져서 발가락이 다 잘리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발가락이 괴사대에 들어가면서 발바닥 뼈가 더 노출되고 막 정말 봐도 막 괴사 이제 옛날 우리 뭐좀 문둥이 뼈같이 막 그렇게 괴사되시는 상황에서 저희 그 약물 이제 이거를 후보 드시고 아까처럼 원래는 이분이 뼈가 발바닥에 노출돼 있으니까 지금 그 사진 여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사진도 이제 막 진행되는 다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엉덩이 살을 떼가지고 이 발바닥에 뼈가 더 노출돼 있으니까 괴사돼서 엉덩이 살을 붙이는 걸 피판술이라고 하거든요. 피판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안 되면은 이제 발목을 절단해도 환자분이셨어요. 그분도 정말 이거 정말 신기하게 이 그 발바닥에 있는 엉덩이 수술 안 하고 살이 그대로 차오르셨고요. 섭취하시고 그리고 괴사가 멈추면서 살이 쫀득쫀득해지면서 이제 휘막이 생기면 재생되는 정말 그래서 그분 발목 절단 수술 안 하고 퇴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놀랍습니다. 뭐 제가 뭐 연구 개발을 우리가 실제로 지금 박사하는 친구들 논문도 같이 이제 저희랑 같이 쓰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뭐 이게 참 저희가 이 물질의 이제 처음 시작이 천연물이거든요. 그냥 어떤 뭐 내가 합성한 것도 아니고 뭐 동물에서 뭘 빼갖고 와서 유전 조작을 해서 이런 것들은 항상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이드 이펙트라는 부작용 또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이 막 거부반응 항상 이런 걸 무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치료 효과가 높다면 쓰는 게 약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뒤에 뭐 독성 데이터도 보면 독성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약으로 저희가 여전히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또 당뇨계약 이것도 주변의 당뇨 환자분들은 괴사 되기 전에 빨리 해야 되니까 혹시 뭐 이게 피부 재생과 관계지만 드시면 이제 이런 부분 진행이 이제 안 되시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저렇게 이제 그 괴사가 되면 현재 전 세계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지금 대웅제약에서 여기 보면 EGF라고 상피세포 그냥 인자 하나 가지고 펩타이드 내가 알고산 같은 걸로 합성해가지고 만든 걸로 연고제 엄청 비쌉니다. 요만한 거 한 2만원 뭐 3만원 양반 굉장히 비싸고 스프레이제는 10ml에 39만원 근데 이거는 효과가 너무 떨어지고 상피세포 그냥 하나 이렇게 인자거든요. 이런 기능이다 보니까 사실은 치료제라고 인정을 잘 못 받는 거죠. 그렇지만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치료제에 굉장히 큰 한계가 있고 극복의 도전 과제인데 저희는 이제 실제로 아까 환자들 사례를 보여드린 것처럼 좀 여기에 어떤 대안으로 좀 중요하게 좀 저희가 인증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몇십억을 저희한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처 치유 뭐 저희는 약의 영역에서는 전 치료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도 개발을 또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뭐 이 기전들을 전부 다 갖다 아까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보면은 그냥 이게 이제 요구한 게 아니라 인비트로 인비보의 상처 치유 효과, 신체결과 형성 효과, 항염증 효과, 항균 펩타이드 이런 모든 것들을 먹는 거와 바르는 거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이 증명 과정을 통해서 아까 그런 결론의 한 장짜리를 보여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독성도 보시면은 저희가 했는데 킬로그램당 5g 1kg에 5g을 먹여도 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식품 레벨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놀라운 거긴 하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없이 효과를 낸다는 거. 항상 부작용,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안전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GLP 기관이 다 인정을 하고 이제 다 여기도 시각적인 낸 자료고요. 지금 이상 임상을 저희가 환자들, 신약 개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환자들한테 임상하는 것도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모드 오브 액션 이런 당뇨발 치료제의 어떤 기전으로는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 치료제 기전으로는 최초로 저희가 하고 있는 퍼스트고요. 아주 안전한 거 베스트 인 클래스 안전성에서도 최고로 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다양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확장해서 이제 뭐 화장품도 만들 수 있고 뭐 드레스 온갖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죠. 그러니까 특허는 저희가 전 세계 뭐 중국 뭐 일본, 유럽 전부 다 이제 여러 나라의 특허 출원들을 다양하게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상도 좀 많이 받았어요. 이 오토파지 활성화는 이제 노벨 사이언스라고 노벨지 이제 스위스의 그 노벨에서 지금 스웨덴 노벨에서 인정한 그런 사이언스인데 저희가 창조 혁신 대상도 받았고요. 오토파지 기술에 대한 거는 그리고 저희가 이런 피부 재생에 관한 거는 세계 지식기구 위포라고 이제 우리는 모든 특허를 관리하는 세계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아유 대충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인정받고 저희가 근거 있는 과학기관의 근거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상 받은 거, 저 회장님 오신 상 받은 거랑 뭐 이런 것들, 당뇨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 기술 갖고 작년에 아시아 IPO 컨퍼런스라고 글로벌에 있는 투자사들이 회장님들 다 오셔갖고 컨퍼런스에서 저희가 대전에 나가서 1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시아 IPO 컨퍼런스 1위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연합신문이랑 뭐 우리 야곱대리 신문에 나와 있어서 기술에 관한 거는 좀 믿고 신뢰하셔도 된다. 결국은 막 이런저런 거 다 우리가 깊이 막 사실은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하면은 이 포뮬라는 에이징 사이언스에 있어서 테크놀로지를 갖고 만든 제품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오토파지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구나. 우리 몸을 전부 건강하게. 두 번째로 줄기세포 기전을 그대로 발현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줄기세포 부스팅 포뮬라다. 이렇게 핵심적인 이제 부분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까지 하고 Q&A 있거나 뭐 있으시면은 좀 질문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눌게요.